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입니다. 오늘은 자해가 굉장히 땡기는 날로서 하지는 못하지만 참겠지만 여러분과 자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해를 하게 된 계기와 끊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 첫 자해 때로 돌아가 보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중학교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업을 듣잖아요. 학교 수업을 듣는데 칼로 자해를 한 게 아니고 바늘 같은 거 채했을 때 따는 거 아시나요? 그걸 가지고 수업 내내 손에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가방 안에 손을 숨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짝꿍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봤던 그 표정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그게 자해라는 인지도 없었고 이상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손톱을 물어뜯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고데기 같은 거 아니면 뜨거운 물 같은 걸로 팔을 지진다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자각이 없었냐면 한 번은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서 좀 널널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선생님께서 하복을 입고 있는 제 팔에 그 고데기 자국을 보고는 너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도 상담을 왜 받지?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는 그게 습관이고 버릇이고 아무렇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확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랬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고 대학에 가서 20살, 21살 정도 때 다시 제가 자해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팔을 긋는 칼로 하는 행위였는데 처음 그날 감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는. 친구랑 둘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온 날이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갑자기 너무 외롭고 진짜 이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진짜 어느 정도로 느껴졌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혼자였다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전에 칼로 손목을 그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연필꽂이에서 칼을 들어서 바로 그냥 손목을 막 그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해는 좀 회피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거를 느끼는 게 힘드니까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나한테 벌을 줘서 마음의 아픔을 묻어버리는? 근데 그때 감정이 얼마나 한꺼번에 들이닥쳤는지 팔에 통증이 하나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따끔하다? 진짜 종이에 살짝 베인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해를 어떻게 하냐, 그 아픈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자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전혀 고통이 안 느껴져요. 첫날에는 상처를 살짝만 냈었는데 갈수록 이게 강도가 심해지고 나중에는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손목뿐만이 아니라 팔에 이렇게 세로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는 뭐 심장 쪽에 내기도 하고 그냥 끊는 게 일상이 될 정도였고 좀 나만 아는 취미처럼 막 칼을 어떤 예쁜 칼로 이번엔 그어볼까 이렇게 문구점에 칼을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 내가 상처 내는 일을 하는구나 자해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게 나쁜 거다 심각한 거다 뭐 내가 우울하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그냥 나의 하나의 취미구나 이런 느낌이었고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이게 나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자해를 마치고 나면 인생 현타도 오고 또 흉터를 아무래도 가려야 하다 보니까 누가 내 상처를 보진 않을까 자꾸 몸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나날들을 한 4, 5년 정도 보냈어요.
그렇게 자해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이 폭주 기관차처럼 폭주를 하다가 아 진짜 이거 안 해야지 한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언니한테 자해를 들킨 순간이었어요. 점점 상처가 많아지다 보니까 밴드를 많이 붙이게 됐고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자고 있었는데 언니가 밴드를 발견하고 저를 흔들어 깨웠거든요. 처음에는 이 상처 뭐야? 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막 이렇게 빼는 걸 보고 언니는 한 번에 알아챘대요. 저는 혼낼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울더라고요. 제 손목을 이렇게 부여잡고. 그거를 보니까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이구나.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은 스스로 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했죠. 이제는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하던 자해를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잘 참아냈어요. 근데 처음 제가 손목을 그었을 때처럼 뭔가 내가 버림받은 기분이 들고 세상에 너무 혼자인 것 같은 외로운 기분이 들 때는 이게 안 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자해하는 거를 들킨 지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그 와중에도 3, 4달에 한 번씩 꾸준히 심하게 긋는 일들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도 횟수가 엄청 많이 줄었고 지금은 안 한 지 한 4달? 4, 5달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해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고 또 자해를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해를 해본 프로 자해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해를 한다고 해서 그 아픔들이 잊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물론 잠깐 한 3초? 고통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나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했던 그 상처가 2, 3배로 더 증폭되어서 나중에 돌아온다는 걸 느꼈어요. 차라리 그때 아픔을 느끼고 말지 괜히 피한답시고 상처내서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고 또 내가 나를 해했다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더 마음의 상처를 얻고 고통이 3배로 가중되더라고요. 그리고 흉터는 안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흐려지긴 하지만 지금도 저는 손목, 그 다음에 이쪽 팔, 심장 쪽, 그리고 오른쪽 팔뚝 이런 데 군데군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제가 스스로 한 행동이고 아팠던 나를 잊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흉터 수술 같은 거를 할 생각은 없지만 돌아간다면은 안 했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많이 들어요. 아무리 제가 예전보다 더 저의 많은 부분들을 오픈을 하고 있어도 반팔티 입을 때, 나시 입을 때 엄청 신경이 쓰이고요.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특히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진 않지만 걔도 얘기 꺼내는 게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마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있고 또 스스로 제가 저를 보면서도 아, 왜 이랬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후유증으로 이유 없이 갑자기 흉터가 알이 나든지 손목이 아프다든지 하는 통증들도 있고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후회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최근에 사람들을 만날 일이 좀 있었어서 그런지 낯선 환경을 마주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다시 자해 충동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나의 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약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버림받은 것 같은, 혼자인 것 같은,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자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엔 참겠지만 참 오늘따라 긋고 싶은 날입니다. 자해를 하고 계신 여러분도 스스로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가
얼마나 나에게 상처가 많은가를 되돌아보시고 또 내가 어떤 순간마다 자해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성찰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졸기탱 예서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자해 시리즈는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답글 남겨주세요. 안녕!